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북포럼 대전 저자와의 만남,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데일 카네기 대전 충청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를 도와서 함께 해주실 패널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운동을 기차게 잘하는 기찬 남자 조기찬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진인데요. 저는 좀 우들 좀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북포럼에 왔습니다. 윤진이도 왔습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좋아요 버튼을 좀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우드에서 오셨는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의상부터 그죠? 네. 그다음 패널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타칭 아톰입니다. 하늘을 날아만 다니는 아톰이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서 상상력이 풍부한 아톰이길 원하는 윤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포럼을 진행하고 나면요, 방청객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자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신 박연찬 저자님, 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영감을 주는 열정적인 리더, 데일 카네기 골든 메시지 저자 박영찬입니다. 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오색 찬란한 좋아요공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야, 공감 있습니다. 우리 북포럼 대전. 네, 오늘 최고의 방청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로서는 오늘은 큰 숙제를 하나 마친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박연찬 소장님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꼭 북포럼에 모시고 싶다고 많으신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출연 섭외를 부탁했는데 출연에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데일 카네기 소개를 먼저 좀 짧게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 10분 정도, 종이책을 워낙 너무나 안 읽어서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인해서 더 종이책 읽는 시간을 뺏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데일 카네기 소개도 하고 책에 대한 내용도 한 10분 정도 강연 형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힘드신 분. 네. 아유, 사람이 힘들어요. 저는요, 둘 다 힘들어요 하신 분. 네, 둘 다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참 힘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데일 카네기의 핵심이 바로 인간 경영입니다. 경영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을 리드하는 힘이라고 하죠. 혹시 주위 분들로부터 인간관계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주위 분들로부터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점수를 받고 계십니까? 100점이요. 네. 긍정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시는데요. 네,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카네기 공대, MIT 공대 졸업생 대상으로 한번 조사했을 때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질문에 졸업을 한 또 기업을 경영한 많은 분들의 약 85%가 성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성공 동기부여가 있는데 1912년도에 이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분이 5가지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뭐 교사활동, 연극배우, 세일즈맨, 또 뭐 기업가, 이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모조리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인간관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1912년도에 뉴욕에 있는 YMCA를 찾아갑니다. 제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게 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저에게 강의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YMCA 관계자가
우리가 그런 교육을 수도 없이 했는데 모두가 실패했다. 당신도 똑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강연을 한번 해볼 테니까 단 조건은 보수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이틀 이 강좌가 진행되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의 뉴욕 YMCA에서는 우리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1912년부터 시작된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20년 동안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 성공하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 그런 수강생들의 사례를 모아서 나온 1936년도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그 이후에 카네기는 인간관계만 잘해서는 또 성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나온 것이 걱정과 싸워 이길 줄 모르면 단명한다는 세계적인 두 번째 또 베스트셀러 카네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행복론을 또 출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가 잘 되고 걱정과 고민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이제는 리더로서 말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세 번째 책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책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 모든 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전이 되었고 이 데일 카네기 골든 메시지가 바로 제가 대학교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읽었던 그리고 이 강사로서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데일 카네기 골든 메시지라고 보면 되고요. 이 카네기는 재미있게도 이 5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 번째가 이 자신감입니다. 혹시 자신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신감은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느낄 감자입니다. 자신을 믿는 감각, 자신을 믿는 느낌이 자신감입니다. 느낌 아니까 그러죠? 네, 느낌 아니까. 느낌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자기 불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자신감이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두 번째 요인을 인간관계라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공에서 약 85%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세 번째가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하기 능력.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국내에 CEO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뭐 이런 제품이 개발되면 본부장이나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죠. 누구 때문입니까? 잡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죠. 이분이 검정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파격적인 의상으로 애플 컴퓨터를 홍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CEO분들이 이제부터 기업체를 경영하려면 말부터 배우라.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 이러죠. 또 다섯 번째 성공 요인을 카네기는 첫 번째 자신감을 기르고 두 번째 인간관계의 능력이 길러지고 세 번째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길러지고 네 번째 리더십이 길러졌다 한들 마지막에 이것이 안 되면 고생 끝에 골병 든다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걱정, 스트레스 극복입니다. 걱정과 싸워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단명한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저자와의 만남 또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반성하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리더십 강사 리더십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 가르치는 분이 정작 가정에서는 인간관계가 빵점입니다. 건강학을 가르치는 분이 본인 정작 당신께서는 건강하신 게 아니라 먼저 가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원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오늘 이 패널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참 궁금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6번째인데요. 16번째 저자님 중에 가장 자신감 넘치는 스피치로 스타트를 하셔서 기대가 남다릅니다. 저희 북포럼에 오시는 방청객이나 고정 시청하시는 분들은 의식 수준 활동을 꽤 높게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일단 책을 읽으시죠. 이런 저자의 만남에 오시죠. 또 특별히 또 인문학에 굉장히 심오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오늘 좋은 포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자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왠지 내리에 확 꽂아지면서 이제 집에 가도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저는 카네기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100년이 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더군다나 교육이 100년이 넘을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 또 카네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마크가 100년 마크입니다. 네. 1912년부터 2012년까지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하와이에서 컨벤션이 열렸고요. 저도 그 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서 전 세계 1000여 명 강사 앞에서 또 메달을 하나 받았습니다. 작은 메달. 네. 박수 한번 멋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떻게 해서 100주년을 달려왔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은 기술이고 100년은 철학이다. 한 기업이 10년을 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년이란 정말 1세기를 가기 위해서는 가치와 철학이 없으면 10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데일 카네기만의 가치와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단체로서는 유일하게 100년 된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데일 카네기의 리더십은 과연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QL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은 Total Quality Leadership이다. 우리가 IMF 터지기 전까지는 Total Quality Management에서 TQ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만 열심히 잘했으면 기업 경영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저거는 훌륭한 CEO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IMF를 맞으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죠. 이 말은 뭐냐? 기업이 아무리 제품력이 좋고 CEO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기업 경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TQL, Total Quality Leadership의 핵심은 테크니컬 플러스 휴먼 사이드. 다시 말씀드리면 테크니컬, 기술과 지식, 이거는 기본이고 기업의 어떤 역량 플러스 휴먼 사이드, CEO의 인간적인 매력, 여기는 제품, 마케팅 능력,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생수가 아무리 좋다 한들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력 플러스 마케팅 능력, 실력 플러스 인격이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은 카네기의 핵심은 CEO는 실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그러면 실력은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냐? 주위 분이 정말 나를 통해 정말 저분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만들면 그분은 실력 있는 CEO가 되는 거고 인품, 인격이란 난 저분을 닮고 싶어. 사장님, 저도 나중에 사장님같이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인격을 갖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위 분들로부터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나타나면 주위 분들이 한 분, 두 분 사라지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벨을 한번 눌러보세요. 띵동 띵동 했을 때 누구세요? 아빠다. 야 아빠! 이렇게 하는지 누구세요? 아빠다. 도망가는지. 참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 실력 플러스 인격, 이게 바로 데일 카네기 코스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아주 퍼펙트하십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력과 인격 네.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저는 아이들이 안 나와서 일부러 나오도록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자님께서 미국 데일 카네기 강사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시는데 그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을 못해서 했습니다. 네. 원래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는 정말 말을 못했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여학생들을 못 봐서 제가 별명이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데인 거예요. 정말 마이크를 주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 도망가기 바쁘던 이 마이크 공부 증세. 그러다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옛날에는 음악다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들려온 음악이 사랑한단 한마디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어서 말해. 아니 알바생을 썼는지 오늘 방송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자기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란 말인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넌 남자도 아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충격받고 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대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새롭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는 뭔가 이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영화를 한 편씩 보는데 그 영화가 제 인생을 바꿔주는데 영화의 한 주인공이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승이 하신 말씀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그렇다. 그러면 너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너의 소원을 빌면 된대요. 그 영화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보니까 제일 높은 곳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곳이 남산이더라고요. 남산 타워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래도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눈치 보고 속으로 한번 외쳐봤습니다. 제발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막 어떻게 울부짖었다는 표현이 맞는데 한참을 외쳐보니까 눈물이 막 걸성걸성거리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을 걸어서 저도 모르게 갔던 곳이 서울 강화문에 있는 교보문고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변화시킨 책 한 권의 책이 데일 카네기 인생의 길은 열리다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전체보다 저는 한 달에 책을 10권은 사는데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 몇 줄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데 그때 카네기 책에서도 만난 책이 인생은 생각 그 자체다. 이걸 보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데일 카네기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이 얼굴이 굳었던 사람이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도 계속 웃는 거예요. 너 왜 웃니? 카네기에서 이 책에서 웃으라 해서 웃는다. 그러면서 말을 워낙 못하잖아요. 야 우리 오늘 한강 가서 놀자. 이런 단순한 표현이 책을 읽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약간씩 표현을 이제 가미시키기 시작합니다. 윤진 씨? 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네, 좋아요. 우리 오늘 한강에 와서 인생을 한번 노래보는 게 어떨까요? 한강 말고 다른 데가 많대요.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표현력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이 눈빛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건 평범한 표현이잖아요. 이걸 또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서 스님의 맑고 고운 눈동자는 조용한 호숫가의 눈에는 백조의 눈을 연상케 합니다. 좀 유머 감각을 길러봐야겠다 하면서 이 표현을 또 유머적으로 한번 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신앙송을 해준 스님의 눈동자가 불타고 있군요. 그 불타는 눈동자에 저희 담뱃불을 잠시 붙여도 되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말솜씨가 늘어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990년도에 서울 이제 종로에 있는 한 스피치 학원을 이제 가게 돼요. 좀 더 말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근데 한 달 동안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서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원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박 선생
네, 강의 한번 해보겠나. 저는 한 달 만에 수강생이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어떤 거, 정말 이거는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르치면서 이제 배웠는데 주위 스님들한테 워낙 이 데일 카네기 책을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 자랑을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박 선생님 데일 카네기 코스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가 92년도거든요. 그래? 우리 같이 가서 배워봅시다. 아니야. 박 선생님이 보고 와서 좋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 다음날 여의도에 가서 바로 상담받고 등록하고 그 다음 주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저한테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은 아직까지 데일 카네기 과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 것으로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영원히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만남이 중요하고 그걸 계기로 제가 이 데일 카네기 코스가 강사가 되었고 방금 데일 카네기 코스 미국 강사 라이선스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일 카네기 코스 과정을 들으셔야 되고 그걸 들으신 분이 코치 과정이라고 일종의 조교 역할로 보조 강사 입장에서 3번 이상을 또 똑같은 과정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데일 카네기 코스를 한번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서류를 내시면 그걸 보고 서류 심사를 하고 통과되면 그 8주 과정을 강사 입장에서 8주에 걸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7월이나 8월경에 4일 과정으로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국에서 강사분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강의를 하면 대충 몸짓을 알아들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 보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직감으로. 그 4일 동안 이제 강사 기본 소양 교육 받는데 어떤 분은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교육을 이 한 곳에서 더 큰 교육을 다 받았다. 이걸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후에 랩 클래스라고 직접 수강생들 앞에서 배운 것을 또 8주 과정을 강의를 해봅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강사 기본 훈련이 끝나게 되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강사 훈련을 마쳤으니까 정규 과정 8주 과정을 기존에 오래된 주 강사하고 2인 1조가 돼서 8주를 또 2번 연속을 해야 그걸 텐덤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 과정이 끝나고 그때까지 어떤 과정을 미국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 보고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정식 라이센스를 이제 인증하게 됩니다. 그만큼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뭔가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미국을 다닌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궁금했습니다. 예.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뒤따른다 이런 말이 있죠. 소통을 예. 안 되면 고통. 통하라 통할 것이요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느껴질 거다. 이 소통의 의미라는 것은 한자를 이제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소란 의미가 틀소, 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문을 터버리면 바깥 세상과 연결되죠. 통하다, 연결할 통, 통할 통.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만 상대와 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장자께서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비울 허자, 비우면 채워진다. 나를 비워야 상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잊을 마음.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은 기억하되 나쁜 감정은 빨리 잊어버려야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그 조기찬 스님께서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먹고 싶은 컵라면을 드셔버렸어요. 그럼 제가 우리 조기찬 스님 볼 때마다 저분은 내가 먹어야 될 컵라면 드셨는데 그러면 이분과 저는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간직하되 잊을 망,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라. 좋은 예가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단원들과 소통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일반적인 연주자는 야 그것도 못해. 바이올린 실력이 몇 년이야. 10년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불통이 돼버리죠. 근데 제대로 된 이제 연주자는 나중에 연주가 끝난 후에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한 악기에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한 바이올린에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마디 해주면 더 이상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소통은 물처럼 막힘없이 흐른다. 물은 흘러가죠. 바위를 만나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살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통 정말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 이게 파트별로다가 그 실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자님.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이 원칙들 중에 혹시 굉장히 하기 어려웠던 원칙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게 어려웠으면 또 어떤 계획을 삼으셔서 다시 또 극복하셔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 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원칙이 총 30가지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미국인이지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동양학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카네기 원칙 외에 인간관계 원칙도 30가지, 스트레스 원칙도 왜 30가지냐?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하루 한 가지씩 30일간 실천하라 해서 30가지 원칙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번부터 30번까지 29가지 원칙은 모두 하라, 해야 된다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1번만큼은 부정적 의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원칙이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 다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선생님,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바보야, 너나 열심히 차려요. 내가 한마디 비난하면 나에게 3마디 온다는 거죠. 비난은 집들기와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 가슴에 30년 동안 응어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평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지혜롭게 하는 거고 절대로 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비난, 비판,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 왜? 가끔씩 저도 인간이잖아요. 얼굴이 약간 굳어질 때가 있어요. 카네기 소장이 그러면 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카네기 소장은 정말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약간의 흉내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원칙 실천이 참 어렵지만 데일 카네기 코스 교육의 핵심이 러닝 바이 두잉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가고 그 배운 것을 다시 실천하면서 그 가치를 느껴가는 거기 때문에 비난, 비판, 불평이 정말로 힘이 들지만 요즘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래서 그걸 참다 보면 또 스트레스 쌓이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저는 여행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빨간 날짜만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가는데 그 덕분에 세계 80개국을 여행할 수 있었고 그 경험들 중에 일부가 또 이 책에 나오고 또 다음에 나올 또 한국형 리더십 책에도 또 많이 나오게 됐는데 세계를 보면서 정말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 그게 가장 힘든 거지. 그냥 들어보니까 저자님께서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선전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많이 찔리네요. 이제 시나리오대로 제가 두 번째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자신감보다는 사실 두려움 그리고 걱정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기와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말 용기 있게 살 것이냐, 두려움의 직면에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하기만 하면 정말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싶은데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는 경험을 얻지만 포기는 더 이상 진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큼 고칠 수 없는 게 첫 번째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현기증.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타지 못한 분 계시죠. 제 친구 중에도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이 과연 제주도를 못 갔죠. 신혼여행 어디로 갔을까요? 설악산 갔죠. 설악산. 야, 너 외국도 좀 갔다 와. 무서워.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참 어쩌면 안 됐더라고요. 네, 안타깝네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끄러운 소리. 갑자기 길 가는데 딱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또 두 번째 시끄러운 소리. 이 두 가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해의 두려움은 모두가 극복 가능하다. 재미있는 거는 이 두려움이 fear라고 해요. F-E-A-R인데요. 성경에만 약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늘 두려움에 직면한 존재인데 두려움을 극복하면 용기와 더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두려움에 직면한다면 늘 현상 유지, 안전지대 아래 머무르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극복하는 것이다. 용기 있게 행동하면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 네. 네. 저는 제가 이름을 외우는 걸 굉장히 잘 못하는데요. 네. 여기 이름을 잘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혹시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인간에게서 가장 기분 좋고 중요한 말이 뭘까요? 사람에게서 가장 기분 좋고 중요한 말은 이름입니다. 이 세상 정말 수십억 인구가 각자 이름을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결코 중요치 않습니다. 왜? 본인에게는 자신의 이름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느냐? 첫째, 일단 그분의 이름을 잘 들어야겠죠. 선생님 이름이 조기찬이죠. 그죠? 네. 조기찬. 아, 조기찬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 도중에 자주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또 의외로 또 상대방이 처음 만났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히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 김기찬 선생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디 강연을 갔는데 강사 양형을 보내달래요. A4 용지 한 장이면 되겠습니까? 3장을 보내달래요. 3장 보내줬어요. 그건 어디 간지 없고 소장님 명함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함 드렸더니만 네, 여러분 오늘은 카네기 연구소 김영찬 소장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강의가 힘이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 정확히 알면서 대화 도중에 자주 사용하고 그분과 헤어지고 나면 이 받은 명함 뒷면에 예를 들어 2014년 4월 16일 대전 북포럼에서 만났다.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 무엇을 좋아한다. 메모를 해두시면 다음 그분을 만나면 그 뒤에 조기찬 스님 지난번에 검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반복이고 세 번째가 이름을 연상하는 겁니다. 우리 조기찬 스님께서 검도를 하시니까 아, 조용히 내공을 쌓아가는 검도를 통해 맑은 길을 전하는 찬란한 리더 조기찬, 이렇게 머릿속에 그분만의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는 거죠. 연상. 우리 또 오늘 나오신 윤태준 스님께서는 국민 연금 공단에 계신데
윤태준이니까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연금을 준비한 사람 윤태준.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뭐 조윤진 그러면 정말 윤기난 빛깔 또 윤활 같은 에너지로 예, 맞아요. 진정성 있게 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매력적인 여성 리더 뭐 조윤진. 이렇게 남들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에 이름이 기억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윤태준 스님인데 윤태준 스님이 조기찬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의 이름을 바꿔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기억하면 하나의 트릭, 스킬만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 기억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관심의 표시가 이름 기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좀 더 알아봐야겠다. 저분과 친구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름은 저절로 기억된다는 사실. 그걸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름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건망증이 동의되시잖아요. 여기 다 20대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자님께서는 그 카네기 교육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그 많은 그 수강생 중에서 기억에 정말 많이 남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은 이 카네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청소년 과정에서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2000년도에 대전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청소년 리더십 코스를 할 때 만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윤채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설명한 게 윤기라는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또 영롱한 빛을 발하는 윤채영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발표할 때 자기는 1년 안에 모델이 되겠다. 이제 이런 CF 모델. 제가 봤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야 CF 모델 아무나 되나? 제가 강의를 가르치면서도 약간 부정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6개월 후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채영이 미스 빙그레 선발대회 1등 먹었어요. 대상을 받으면서 SM 들어가면서 그때 CF 광고 모델 됐던 게 빙그레 아이스크림 모델 됐거든요. 야, 저걸 보면서 정말 자기가 간절히 염원하고 믿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사례를 느꼈고, 그 일반인들 중에는 그 항의춘 스님이라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 지도원 원장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지도원을 처음 맡았을 때 전국에서 가장 이래 하위급에 있는 그 침체된 그런 조직이었는데 1년 만에 전국 1등 조직으로 변화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왔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있던 탁월한 리더십, 지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것도 있었는데 그분은 이 카네기 원칙을 그대로 다 실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본인이 동기부여 받고 사모님을 보내시고 전 가족이 교육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이 카네기를 통한 어떤 성공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이 원칙을 거의 매일매일 실천하는 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또 특별히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이라도 예. 본인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모범이 돼야겠죠. 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직업이 밖에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뭐 저자님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일천하겠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빵 터질 것이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썰렁한 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혹시 저자님께서 강연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셨을 때 당황하신 사례가 있으셨는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있으셨다면 어떻게 잘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빵 터져 있는데 안 터지는 이유는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유머를 사용할 때는 주제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제가 성공하기다. 성공하기다. 그러면 제가 이런 유머를 할 수 있겠죠. 옛날 유머 중에 재밌는 게 이걸 하나 잠깐 주시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있었단 말이죠. 참새가 공중에서 하늘을 날다가 머리를 딱 부딪혔어요. 이걸 갖고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골 때리는 현상. 그러면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이건 무슨 현상? 복이 드는 현상. 그러면 웃죠.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썰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흔합니까? 복이 드뭅니까? 복이 드물죠. 여러분들 오늘 복이 드문 성공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맞습니까? 네. 그 복이 드문 성공학, 그 성공인에 대해서 오늘 저는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치가 되는 거죠. 항상 유머는 그 주제와 연관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훌륭한 강연하기 위해서는 데일 카네기가 3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요. 첫째는 말할 자격을 얻으라는 거죠. 말할 자격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연구한 것을 얘기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예.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오늘 신문에서 본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2번째는 열렬하게 이야기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라. 오늘 내가 여기서 이 말을 못하면 선생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못하면 집에 가서 아들을 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3번째가 전달하기 열망하라. 이거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가치가 뭐냐, 요 3가지. 다시 말하면 첫째 말할 자격,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연구한 것을 강연하고, 2번째 전달하기, 열렬하게 이야기하라.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얘기하라. 3번째 전달하기 열망하라. 내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은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지, 그 핵심적인 헤드라인 메시지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되돌아오고 여기 가더라도 되돌아오신다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체육인이다 보니까요. 예. 저는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제자 또는 건강 이런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저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또는 가치관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열정입니다. 열정. 저는 이 카네기를 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옛날엔 정열이 최운자라는데 정열을 바꿔버리니까 열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지고. 근데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가전제품의 전기 역할입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의 휘발유나 엔진 역할이 열정이라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신체 건강해도 열정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열정은 하나의 추진 에너지인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꿈과 비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설레지 않습니까? 설레죠. 그 설레는 에너지가 열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 없이는 열정이 안 생긴다. 목표 지향적인 삶. 하루하루가 뭔가 목표가 있고 비전이 분명해야만 이 가슴에 뜨거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1등의 능력 가진 열정 없는 사람보다 2등의 능력 가진 열정 있는 사람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은 전염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열정적인 사람과 놀면 돼요. 손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참 옆에 분 옆구리 찌르면서 열정의 바이러스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팍 찔러보세요. 네. 그래서 이 열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토마스 에디슨이 하신 말씀 중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그 무엇보다도 열정을 물려주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 새 그림 전문가 한 분 계신데요. 존 제임스 아드버리라고
이분이 새를 한번 그리면 수천 달러를 호가할 정도로 아주 고가에 팔립니다. 어느 날 새를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그동안 애써 그려놓았던 그림들을 지들이 막 다 갉아먹은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낙담하겠죠. 옆에 있는 친구야 참 자네 안 됐네 하니까 존 제임스 아드번이 한 얘기가 지들이 비록 나의 그림을 갉아먹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네. 나는 다시 새를 그려 산을 올라간다네. 하나의 어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에디슨이 60세 되는데 연구소가 뭐 불에 타버려요. 보통 절망감 빠지죠. 이때 에디슨 아들을 불러갖고 어머니 모셔와라. 이 장면 목격해야 된다. 와이프와 아들과 연구원들 보는 앞에 에디슨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사랑하는 신께 감사드립니다. 신은 지금 나의 실패작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나의 실패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에디슨 오늘날 세계 오락문화의 시작이 되었던 라디오를 발명합니다. 열정이 바로 성공으로 인도한 추진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 문구가 가장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문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치고요. 네. 박수 한번. 아니 갑자기 저도 열정 바이러스를 딱 막 하나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서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이러스 잘 넣으신 거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스트레스 극복으로다가 여행을 80여 개국을 다니셨어요, 조자님.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다니기도 하고 그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80여 개국을 다니시려면 굉장한 시간과 경제적과 뭐 이런 게 많이 소요될 텐데 여행을 하시고 나오시면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시나요? 그렇죠. 네. 어떤 나라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나름대로 어떤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70년 모습을 보고 싶다면 동남아시아 라오스나 미얀마를 한번 찾아가 봐라. 아직까지 비포장도로 그 나라를 가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싶다면 노르웨이를 한번 방문해봐라. 북유럽. 그 어떤 사방팔방이 평생 동안 볼 폭포와 무지개를 하루 만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억 년 된 이제 그 만년설이 녹아 흐르면서 산을 타고 폭포물이 흐르고 또 폭포를 통해 쌍무지개부터 여러 가지 무지개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또 뭐 스트레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쌓이지만 재밌는 게요.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미꾸라지 수출합니다. 근데 이 미꾸라지가 일본까지 가다 보면 배에 실려가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서 싱싱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치죠. 그럼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거든. 메기가 기껏 잡아먹어봐야 미꾸라지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아먹습니다. 나머지 메기는 안 잡아먹기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렇게. 일본까지 가면 아주 싱싱하답니다. 여기 메기 장법이거든.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낼 필요 없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호흡.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메기야. 시작.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메기야. 적당한 메기 한두 마리 키우시면 돼요. 그래야 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긴장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메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요? 준비한 거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어디 강의 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평범하게 되게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자님이 그거를 꼭 해서 그렇게 소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책 내용에 보면 청중의 관심을 끌어라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비의 힘, 뭐 색채감 있는 구성, 그리고 칼라 스피치라고 하는 게 용어가 있던데 그런 용어는 머리털라고 처음 봤어요.
네,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넘치시는데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용어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자님 특허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뭐 굳이 특허를 안 내도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공인된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주제를 한정시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분 동안 스피치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은 2분 동안에 한민족은 열정적인 민족이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를 한정시킨다. 두 번째가 이제 뭐 예배의 힘을 갖춰라. 이건 잠깐 뒤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이야기를 보기야 사례로 채워넣으라 이런 겁니다. 가장 말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열정적인 인물이 누구냐? 뭐 정주행이다. 정주행 회장님의 어떤 거? 너 해봤어? 뭐 이런 거.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 금방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나의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듯이 약간 색채감 있게 집어넣어라. 이걸 칼라 스피치를 하는데, 칼라 스피치와 흑백 스피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칼라죠. 보기 좋죠. 흑백이죠. 칼라가 원본이라면 흑백은 복사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대전 시민대학 강연을 마치고 정문을 나가는데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거는 흑백 스피치, 복사본 스피치. 예, 남한테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봤습니다. 그런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죠. 어제 오후 3시경 대전 시민대학 정문을 나가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효과음을 넣을 수 있는 게 칼라 스피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는 방금 끓인 그 된장찌개처럼 한가지 맛깔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여러분 미소를 짓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걸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는 내 마음의 호의를 전하는 심부름꾼. 마치 먹구름 속에서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예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술 해봅시다. 그럼 한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시겠죠?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선생님 우리 예술 한번 해볼까요? 미소 한번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꾸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칼라 스피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예배의 힘을 갖춰라, 이 말은 뭐냐면 내공을 쌓으라는 겁니다. 일단 이 스피치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한 달에 책 10권은 사요. 10권. 근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는 거는 목차와 딱 펼쳤을 때 한 구절,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강연에 도움이 돼요. 저는 목차만 돼도 그 목차를 갖고 최소한 1시간 동안 강연을 할 수 있으니까 목차가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아낌없이 책을 투자해요. 근데 저의 어떤 강의력은 책도 중요했지만 아침에 6시에 딱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듣는 게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 최고의 스피커는 시사성에 밝아야 되거든요. 현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내공 쌓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일단 많이 아는 건데, 많이 알기 위해서는 책은 물론이고 책과 뉴스와 인터넷, 그때그때 이슈되는 내용들, 또 한국인들이 참 머리 좋습니다. 댓글 들어가보면 토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늘어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단 내공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과 뉴스와 인터넷 통해서 지식을 쌓았으면 이제 비우기를 해야 돼요. 비우기가 바로 산책입니다. 산책, 살아있는 물고기, 산책, 살아있는 책. 예. 지식으로 채웠다면 산책으로 비우라는 거죠. 자기는 내려놓으라. 그러면 영감이 내려온다. 세 번째가 여행을 통해서 창의력을 길러라. 요 세 가지를 실천하면 내공이 쌓이고, 그 내공이 방금 이제 우리 패널께서 질문하신 예배의 힘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내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답변 됐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네, 패널분 질문해 주시죠. 네. 네, 대인관계가
저는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근데 쉽지 않은 분들에게 혹시 저도 어려울 때가 때로는 있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뭐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그걸 또 되뇌이기도 하는데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미인과 미남이 되면 됩니다. 저희 카네기 연구소에서 캠페인 벌인 게 미인과 미남인데 미인은 뭐냐? 미소 짓고 인사 잘하는 사람. 미남은 미소 짓고 남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간단하죠. 미인과 미남 플러스 원 손 잘 씻자.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탁월한 사람은 업무적인 성과도 뛰어나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뛰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잘 갖춘 사람이 매력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매력적인 리더 되기 위해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남 배려하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분에게 저는 가끔씩 인사합니다. 여러 명 있을 때는 좀 그런데 1대1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실례지만 누구시더라? 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한국인들은 특징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사람 만나면 오지도 않은 전화기 탁 보죠. 썰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굉장히 좋고요. 오늘 작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때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돼요. 이름 뭐니? 그러니까 영희인데요. 엄마를 얼굴 보니까 영희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얼굴이 정말 예쁘네. 어머니가 미소가 돌더니만 영희야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려야지. 제가 인사 받았어요. 유치원생은 달라가면서 너 몇 살이니? 왜 물어요? 그냥 귀여워서. 아저씨 저 유괴하실 건 아니죠? 이런 애도 있거든요. 며칠 됐기 전에 밝게 미소 짓고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미남이 바로 미소 짓고 남 배려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플러스 원 한 게 뭐냐면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화장실 갔다 나오면 무조건 손 씻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 척도 중에 한 번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제가 이 말 하니까 충남대학교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지혜야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손 씻으면 결혼하고 손 씻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왜? 손을 씻고 악수하고 손 씻고 음식 건네고 손 씻고 집에서 잠을 자는 게 타인을 위한 최고의 배려심이다. 네. 손에 모든 병균이 있죠. 70%. 근데 지금 내가 이게 막 상을 만졌어요. 선생님께 맛있는 빵을 건네줍니다. 드실 수 있겠어요? 일단 먹어야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손은 몇 번이나 씻어도 참 좋은 거고요. 우리가 한겨울철에 추워서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잘 씻지 않고 잠을 자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북극의 알래스카에는 감기에 걸리는 법이 없답니다.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인, 미소 짓고 남 배려하고 미남, 거기다 플러스 원 뭐라고요? 손 잘 씻자. 그러면 가장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방청객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님, 저자님께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엔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저자님께서 맨 끝부분에 시를 하나 넣으셨어요. 네. 숨 고르기라고. 저는 그 제목부터 봤을 때 갑자기 숨을 후 하고 내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시를 자주 쓰시나요, 저자님? 시를 자주 쓴다기보다는 제 인생 최초의 시가 책에 나오던 2013년 4월 7일 날 썼는데 그 시란 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시를 쓰는 분들을 존경했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름답게 시를 낭송했는데 저는 제가 시를 쓴다는 걸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2013년 4월 7일 날 어떤 이 감정에 몰입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차마 글귀가 썼는데 그때 휴대폰으로 1차 딱 쓰고 10분 동안 또 2차 수정해서 20분 만에 만든 게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숨 고르기라는 시입니다. 네. 외롭다고 느껴지면 걸어보라.
그래도 외롭다고 느껴지면 산행을 해봐라. 산에 가도 외롭다면 자연과 호흡을 해봐라.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 되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준다네.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연속적으로 한 달 만에 5편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약간 중단했습니다. 이러다가 시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모아서 내년 정도는 제가 지금 목표가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쓰자 해서 2011년부터 매년 한 권씩 책이 나오고 있고 지금 몽골을 또 탈구한 게 있습니다. 다음 달 5월 초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쓰지 못했던 그야말로 우리 민족 사상에서 찾은 리더십인데 위대한 리더십인데 아직까지 밝히기는 좀 그렇고 말 그대로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돼도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방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창작입니다. 창작품, 창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 책이 이제 나오는데요. 또 그걸 계기로 내년쯤에는 정말 그동안 시를 한 5편의 시를 썼는데 앞으로 한 20편 정도 시를 써서 시를 활용한 자기개발, 단순한 시책이 아니라 왜 이런 걸 느꼈냐면 5년 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미국에서는 1930년부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스피치 토론대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시를 활용한 스피치 대회를 열더라고요. 예를 들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시를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님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님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스피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감 있고 진정성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자님과 함께하면서요. 저자님의 가치가 아닌 열정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그 열정을 자기 삶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보라는 연상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연상을 하라고 하셨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열정이라는 에너지는 금방 막 내 마음 안에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저자님과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룡시에서 온 영광의 주인공 구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그라미 심리연구소의 최바울 소장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신감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은 그 아이는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자녀를 하나 더 가지라고 답변을 주시고 마셨거든요. 근데 저는 인력상 둘째는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자님께 하나밖에 없지만 저자님의 힘으로 자신감을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묘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감각, 느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자녀를 사랑해야겠죠. 너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카이스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공통 특징이 있더라고요. 얘들 발표 내용을 쫙 들으면서 한 번은 이제 차를 마시면서 혹시 너네들 어려서부터 뭔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 있어요. 거의 절반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 카이스트 간다, 카이스트 간다. 우리 딸 서울대학교 간다, 서울대학교 간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산을 철저히 시켰군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 과학고등학 학생이 돼 있고 카이스트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고구려 어머니들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르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패권을 이루는 위대한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 어머니들은 자녀가 처음 태어나면 첫 번째 말이 너는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고구려라는 말을 처음으로 가르쳤대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한민족이 세계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 태어나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복덩이 하지 말고 너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예다 그러면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위대한 국가로 바꿔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구려 어머님의 지혜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절대 긍정과 축복의 언어가를 어머니가 늘 자녀한테 해주는 자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네, 네, 우리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해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진락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자를 만나고 사진을 아까 찍었습니다. 미리 아까 바쁘실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저자님이 이제 강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비법을 좀 한번 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쁜데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그야말로 월화수목금토 풀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강의하면 힘들지 않냐? 아, 힘요? 저는 힘들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새로운 분들을 늘 만나는데 왜 힘이 듭니까? 제가 강의를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강의가 끝나면 오히려 제 몸은 활기가 넘쳐납니다. 일은요. 좋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 자체가 오락가 취미가 돼야 되지 일을 일로서 생각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지금까지 한 지 약 25년 정도 됐는데 아까 질문 속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어갖고 이 책에 그게 있는데 강사가 무대에 섰을 때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저는 답변하고 싶은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명강사는 스스로 명강사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의 배우 또한 스스로 최고의 배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중이 인정해줘야 최고의 배우가 되는 거고 명강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 우리 저쪽에 이제 신현미 선생님이 오셨는데 항상 저보고 선생님 네이버에 인명사진 올리시죠. 참 몇 년 동안 계속 미뤘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했죠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에 또 계속 메일 오더라고. 올려야겠다고. 아주 간단하다고. 일단 양념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줬는데 정말 이 중요한 게 자기의 인생에 어떤 내공이 쌓여야 되고 또 이 무대에서 청중이 듣고 싶은 것은 그 말란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고 항상 이 감사하는 정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이 참 위대하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형 리더십 책을 쓰면서 긍정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뭘까요? 자기 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죠. 네. 그보다 더 위대한 우주의 에너지가 뭐냐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 내가 오늘 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식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 내가 오늘 다닐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이 감사의 힘이 바로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총 마침표 강의를 우리 저자님께 함께 듣겠습니다. 패널과 함께 진행했고 방청객과 함께 진행했고 책의 내용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또 헤어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의 씨앗이 될 만한 아주 핵심 있는 스피치 5분 마침표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성공의 반대는 포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 책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기사분을 쓸 때는 무사고 운전자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분은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을 쓰냐? 한두 번 정도 사고 낸 사람들. 수시로 사고를 먹으면 안 되죠. 문제 있지요. 한두 번 사고 내신 분은 사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항상 운전에 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실패 경험이 나를 좀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혹시 마라톤 경기가 42.19km인데 이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를 완주한 데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꼬린 직전. 꼬린 직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마라톤 선수가 가장 고통받는 순간은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모래알에 자꾸 집착하면 그 작은 모래알은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잊어버리고 마라톤 그 자체를 즐기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프로 마라톤 선수는 달리다가 한번 서버리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모래알 같은 겁니다. 이 작은 모래알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에 지는 순간 우리는 항상 두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에 집착하지 말고 마라톤 그 자체를 집중하면서 즐기신다면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은 푹신푹신한 솜처럼 여러분들을 아주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멋진 실력과 인격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저자님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 17회 저자님은 1인 기업 실무 지침서로 은종성 저자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메라 감독님, PD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북포럼 내전에 가시면 사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북포럼 내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다시 보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지식 나눔 공동체 저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